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시사안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군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전반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왜 이것을 검토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검토한 것이 중간에 한번 바뀌게 되는데 바뀌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GPR의 내용이 핵심이겠죠. 그 GPR의 내용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GPR이 한국 안보에 가지는 함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바로 이 GPR을 검토하라고 미국 국방부에 임무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9개월 만에 이제 완성이 돼서 11월 29일 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발표한 것은 칼린 차관보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GPR은 미국 국방부가 주도가 돼서 미국 국무부, 그리고 국가정보국, 그리고 국제개발처, 이런 부처들이 협업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데요. 발표는 국방부 칼린 차관보가 했는데, 이때 칼린 차관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NPR은 오늘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핵심 내용만 몇 가지를 얘기하겠다라고 했고요. 전문은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밀로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PR은 앞으로 이제 내년이겠죠. 내년 초에 발표할 국가 국방 전략서, 소위 말하는 National Defense Strategy가 되겠죠. 거기하고 NPR, 미국의 핵무기 태세 검토, 그리고 미사일 태세 검토, 소위 말하는 미사일 디펜스 리뷰,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발표한 NPR은 일종의 앞으로 발표될 다양한 국방과 관련된 보고서의 어떤 지침적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크게 말씀드릴 것은 이게 NPR을 검토하게 된 배경과 바뀌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방부에 두 가지 지시를 합니다. 하나는 중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보고하라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이제 NPR을 보고하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태스크포스는 사실상 중국 군사력의 위협,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그리고 미국의 동맹관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이거를 15명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4개월 만에 백악관에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 GPR 글로벌 파스처 리뷰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8월 달 정도 돼서 아마 발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쯤 발표될 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근거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지금은 이제 칼린 차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했지만,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3월 달에 인사청문회에 나가서 청문회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배치는 좀 넓게 분산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이거 마법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얼마든지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해외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칼 차관 지명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도 미 육군대학원 산하에 소위 말하는 이제 전략문제연구소 SSI가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 보고서 발표 내용이 뭐 2020년에 나온 거지만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이 너무 한 곳에만 집중 배치되어 있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현재의 배치 태세는 오히려 제2의 한국전에 적합한, 그래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오히려 더 핵심인 이런 상태로는 중국 봉쇄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효율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그 미사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의 내용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가끔씩 흘러나온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는 이제 작년과 올해 틈틈이 이제
말을 한 것이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군은 너무 한 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은 덜 집중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원래 8월 달에 이제 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이것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그것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와 관련된 겁니다. 사실상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배제한 채 탈레반 세력하고 같이 평화협정 비슷한 것을 체결을 해가지고 미군을 철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군 철수는 2021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것이 바로 9.11 테러 20주년인 2021년 9월 11일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월 말이나 9월 11일 이전까지는 다 철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9월 11일 이전에 철수하겠다라고 하니까 탈레반 세력들이 급격하게 정부군을 무너뜨리면서 각 지역을 점령해 나가죠. 사실상 카불마저 이제 아주 위험한 상황에 그렇게 접하게 되자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군들이 우랴부랴 사실상 철수를 하게 되는데 8월 30날 마지막으로 철수하는데 그때 철수할 당시에 수많은 미군의 장비, 차량, 무기 이걸 남겨둔 채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것은 질서 있는 철수였고 환송받으면서 철수하기를 원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상당히 달랐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여론을 굉장히 나쁘게 했고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런 데서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런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 날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아프가니스탄의 철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국가 이익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한미군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그러면 뺄 거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됐죠.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돌아갔지만 그 다음날 소위 말하는 그 셜리반이라고 하는 미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 안보보좌관이 나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질문들이 주한미군 철수할 거냐, 주일미군 철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 셜리반 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주한미군이나 독일에서의 철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NPR이 거의 완성돼서 발표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언은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질서 있는 철수가 문제가 되고 그런데다가 만일에 주한미군이나 독일에서의 철수 문제까지 아마 겹치게 되면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급격하게 저는 변화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NPR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는 못하고 미세 조정에 거쳤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GPR 발표한 것은 딱 두 번이거든요. 첫 번째 발표가 2004년도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발표를 했던 건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미군 태세를 재조정해야 되겠다. 미군의 전략도 수정을 하고 전략적 유연성도 필요하고 붙박이군에서 기동군으로 가야 되고 그런 개념 속에서 GPR을 추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GPR은 상당히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군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졌고요. 한국에서도 미군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주한미군도 37,000명에서 28,000명 수준으로 거의 10,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미군의 기지들이 통폐합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국방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군사력 건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2014년도의 GPR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 안보에도 아주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고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반해서 이번에 발표한 이 GPR은 굉장히
미세 조정에 거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크게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발표된 GPR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뭐 두 개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이고 하나는 나토 지역인데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예요. 우선 이 중국이 미군의 그 접근, 소위 말해서 A2AD라고 하잖아요. Anti-Access Area Denial을 못하도록 하니까 그걸 뚫고 가기 위한 접근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괌하고 호주에서 기반 시설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도서 지역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크게 보면은 뭐 호주, 그다음에 괌, 한국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하고 폭격기를 앞으로 순환 배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전익 항공기가 없는데 해전익 항공기를 앞으로 호주에다가 고정 배치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괌하고 바로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하는데요. 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비행장 시설, 수송 시설, 군수 저장품 시설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28,500명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죠. 1개 여단 9개월 단위로 순환하는 육군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7공군 이하의 2개의 공군 비행단 그대로 이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사실상 아파치 헬기 대대라고 하는 것이 순환 배치되어 왔었거든요. 앞으로는 이거 고정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10 화력 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 2사단 이하에 여기에 있지만 그 210 화력 여단을 작전 지휘할 수 있는 포병사령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병사령부 인원을 여기에 상주 배치시키겠다. 물론 이제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이미 한국에 들어와서 평택에 있는 캠프 홈프레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GPR에 아주 명시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유럽에서인데요. 유럽에서는 보면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거고, 나토군의 기동력, 뭐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인 운용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독일에서의 병력 줄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 때 얘기했잖아요. 그 캡을 씌웠는데 25,000명이거든요. 37,500명에서 25,000명 이하로 그러면 한 12,000명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캡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그대로 그 병력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 육군의 다중 임무 태스크 포스하고 그다음에 정구 화력 사령부, Theater Fire Command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인원 한 500명을 이쪽으로 신규 배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벨기에, 독일, 다른 이제 유럽에 있는 그 미군 기지들 한 7개, 이건 이제 원래 반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거 반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유럽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동, 아프리카 뭐 그리고 이제 뭐 중남미 이런 건데요. 여기 뭐 큰 내용은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드하고 패트리어트 포대 철수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여전히 대테러전은 계속해서 이 중동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그 대테러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군사력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아주 극단적 폭력 조지, 그거 모니터링 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남미에서는 여전히 뭐 자연재난, 그 다음에 뭐 인신매매, 마약 퇴치, 뭐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 해나가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NPR 발표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이 칼린 차관보가 발표한 내용인데 그만큼 이제 미세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칼린 차관보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Moving the needle a bit. 그러니까 뭐예요? 바늘을 a bit, 바늘만큼은 옮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미군의 어떤 그 병력과 장비의 이 배치를 아주 미세하게만 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칼린 차관보의 말이고, 이 말이 뭐 더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 다른 정구, 그러니까 거기 유럽이든 뭐 중동이든 다른 정구에서의 병력과 장비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감축시켜 가지고 그것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NPR이요.
앞으로 있게 될 바이든 행정부 뭐 3년 더 또는 뭐 한 7년 더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 될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진화할 것이다. 그 진화가 내년도에 발표될 국가 국방 전략서, 그다음에 NPR, 미사일 디펜스 리뷰 이런 데다가 전부 다 녹아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NPR이 우리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주한미군은 하나도 안 바뀌고 오히려 아파치 헬기 대대는 고정 배치하고 그다음에 포병사령부도 여기에 연구주둔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 한국에 대한 공약은 더 강해지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은 더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전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칼 차관이 얘기한 내용, 그 다음에 미국의 미 육군대학원의 거기 SSI 전략 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나온 그 발언, 소위 말하는 조금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이것을 더 넓게 분산 배치해야 된다. 언제든지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 숙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한국 안보를 엄청나게 담보를 해준 거잖아요. 이번 GPR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요구도 있지 않겠는가. 미국의 요구가 뭐겠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 대중국 봉쇄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봉쇄 정책이 있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아마 봉쇄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민주주의 연대,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이제 봉쇄에 해당되는 거고, 군사 동맹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세 번째는 첨단 기술 동맹하는 것도 그렇고, 네 번째는 이제 파이브 아이즈, 소위 말해서 정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가 될지 텐 아이즈가 될지 모르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한국이 이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로컬,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미 이루어진 것은 쿼드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쿼드 플러스가 되고, 뭐 또 거기에 그 밑에 소위 말해서 실무 차원의 여러 가지 태스크 포스가 있게 되잖아요. 여기에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쿠스가 창설이 됐잖아요. 오쿠스가 창설이 됐는데 지금 현재 NSC의 그 미 NSC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짜르라고 볼 수 있는 총책임자 캠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제 이 오쿠스도 좀 이게 소위 말해서 오픈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한국이 아마 제일 먼저 거론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게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대중봉쇄,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중봉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여기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이번에 발표한 GPR이 우리한테 주는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열수 시사안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